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트포크맨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과연 굴삭기 초보 탈출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초보의 기준이 뭐라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솔직히 저희가 장비를 끌고 현장에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돈 주는 사람 마음에 들면 솔직히 그게 장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차를 보내놓든 자격증 하루 딴 사람을 보내든 현장에서 말만 안 나오면 돼요. 이게 되게 쉽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보냈을 때 현장에서 얘기만 안 나오면 돼. 근데 높은 확률로 초보로 보냈을 때 현장에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사나 장비기사 구하는 차주 입장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너무 잘 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현장 나가서 잘리지는 않을 정도만 된다로 정해진 이제 경력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타면 웬만한 현장 보내도 높은 확률로 쫓겨날 확률이 없겠다. 그리고 이제 차주도 초보 차주가 있습니다. 이게 차주라고 해갖고 현장에서 안 쫓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배차방이 3개가 있거든요. 차주분들도 현장에서 말 나오고 개판 쳐놓고 가고 막 이러다 보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뭐 개 중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을 배차하다 보니까 검증한 차주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초보 차주에서 벗어나는 정도죠. 저는 못 가요. 그래서 5년 이상 차주 구합니다. 그럼 못 가요. 저는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일단 배차방에서 뭐 3년 이상 차주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답답하더라고요. 차주 세계에서도 그렇게 등급이 나눠져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초보 기사나 이제 중급 기사, 고급 기사 이렇게 나누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사실 기사 쓰는 사람 차주 입장에서는 당장 어제 자격증 딴 사람 태울 순 없잖아요. 몇 억 하는 장비 태워갖고 인사사고 나고 이래버리면 그 책임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경력직 2년 3년 동안 초보 생활을 하면은 저 차주분이 450에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3더블 경력 2년 이상에 450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경력 2년을 어떻게 검증하냐에 따라 또 다르죠. 이렇게 450 받으면서 탔을 때 현장에서 말만 안 나오면 돼요. 근데 대부분 높은 확률로 말이 나오죠. 근데 솔직히 월급 450이면은 현장에서 그냥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월급 190만 원 받고서 했거든요. 4대보험 다 빼니까 통장에 190만 원 찍히더라고요. 2년 정도 다니고 중기사무실에 이제 290만 원인가 받으면서 이제 다녔는데, 한 10개 가면은 그래도 초반에 저도 말 나오긴 했죠. 초반에 한두 번, 10개 가면 한두 번 정도였다가 이제 그 비율이 점점점 줄었죠. 그래서 이제 제 가치를 이제 좀 더 받아도 되겠구나, 더 준다는 데 있길래 더 준다는 데 가려고 했더니만 차주가 또 잡았네요. 그 돈 내가 맞춰줄 테니까 너가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 협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올려주진 않습니다. 물론 알아서 올려주신 데 있는데 되게 평균적으로 알아서 올려주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초보 탈출이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정도? 물론 금방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정도 타면은 그래도 이제 상차하고 나라지하고 하는 정도? 물론 뭐 5년을 해도 안 되고 뭐 10년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6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년 만에 뭐 차 사서 금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되게 좀 소수죠. 아무래도 평균적으로는 기사 생활하고 초보 생활, 부기사 생활 좀 하고 초보 시절 생활을 좀 보내고 해갖고 경험을 충분히 싼 다음에 인맥도 충분히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본 다음에 차를 사긴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차리더라도 바로 식당을 차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높은 확률로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잘 운영할 확률이 높죠. 망할 확률이 높은 거는 이제 바로 그냥 식당 차리신 분들. 근데 그 중에는 또 바로 식당 차려서 잘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이는 없지만. 근데 방법이 틀린 방법은 아니다. 근데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 높은 쪽으로 가자 이 얘기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꼭 굴삭기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들, 가끔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제 채널 들어와갖고 형 저도 나중에 장래희망이 굴삭기 기사예요 이러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제 굴삭기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하면은 그게 뭐 가치가 있어요, 그 직업이?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힘들다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나 봐요, 요즘 젊은 애들. 그냥 꿀 빨려 그러나. 아니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진입장벽이 이래서 높은 거예요. 들어와도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많으니까. 당장에 월급도, 법적 월급도 받기가 힘든데, 근데 그거 돈 보고서 배우려고 그러면 또 못 배워요. 배우 황정민 아시죠? 지금은 천만 배우 대스타 황정민이 TV에 나와갖고 무릎팍도상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무명 때 10년 동안 연봉 300만 원 받으면서 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절실하고 그 배우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본인만의 철학으로 10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너무 좋았다 그러고 연봉 300만 원을 받으면서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연기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장비도 그 정도 열정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대스타가 되어 있고 돈 걱정을 하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도 배우를 하시잖아요.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연기 잘 하시잖아요. 황정민 나오는 영화 보면 다 재밌지 않아요? 믿고 보는 배우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돈 보고 가면은 결국에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진짜 다 걸어야 돼요. 일 자체를 재밌어 해야 되고 애초에 부당하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면 점점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더 열심히 해주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주면 또 열심히 또 해주고 소개로 찾아주면 또 열심히 해주고 이러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야 근데 10년을 연봉 300만 원을 받고서 그건 좀 진짜 연기 좋아하시긴 하나 보다. 야 그건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각오를 해야지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나 봐요. 이게 각오한 거에 비례를 하는 것 같아. 나중에 성공은.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수상 소감이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포트를 받는 건 배우다. 근데 배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항상 영화를 제작해주는 제작사랑 고생하는 스태프들을 언급을 하면서 본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겸손하게. 또 어제 저녁에 일 끝나고 TV 보는데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배우라는 직업도 진짜 돈 따지면 부당한 게 많죠. 사실 그분들도 어떤 연극이든 조금이나마 TV에 노출하고 싶어서 단역부터 해서 뭐 현장 스태프들 그 돈이라도 제대로 받고 일했겠어요. 근데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라도 한 거 아니에요. 장비도 마찬가지. 장비 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열정과 본인의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장비도 이게 생각하면서 일하면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바가지질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레바감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고 일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일하면 금방 하긴 하는데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러면 일머리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오래 걸리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터파기를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만 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바꿔서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다 보면 그걸 빨리 찾게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허우적대 갖고 안 되고 능률이 나는 거. 터파기를 하더라도 터파기가 빨리 되는 방향으로 흙을 제껴 놓더라도 나중에 흙을 안 건드는 방향으로 터파기를 하고, 터파기를 해서 길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면 길은 항상 돌려놓고, 이게 통행하는 길에다가 터파기를 해놓으면 길은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갈 길이랑 아무리 차가 조금 다녀도 안 됩니다. 항상 길은 항상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길이 물길이랑 똑같아요. 물길은 막으면 물이 차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몰아놓고 여기 끝내놓고 여기 또 뚫어놓고 이쪽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물길은 절대 안 막잖아요. 그런 똑같아. 찻길도 사람 다니는 길, 차 다니는 길은 무조건 막으면 안 돼. 물론 후딱 해버리고 후딱 묻어버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차가 통행하는 길은 그 후딱 하더라도 그 5분을 기다려주는 대한민국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저희만 보더라도 뭐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 기다려주는 사람 있나? 길은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절대 법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 영상을 통해서 입문하신 분들 꽤 계시는데 뭐 응원합니다. 저도 뭐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야 더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도 안 가고 뭐하지 이러고 있는 코 찔찔이부터 진짜 찌질이도 했는데 제가. 근데 솔직히 장비는 젊어서 할 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나이 들거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하려면은 저는 솔직히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전 불리한 그 경험도 안 해봤고 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초보 때라도. 불사키 진입 자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당한 거거든요. 그게 거의 노동 착취급으로. 근데 그런 거 따져갖고 못 배우잖아요. 가정이 있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본 생활 그거를 맞추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춰서 초보 구하는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돈 안 들어갈 때, 그리고 제일 아무것도 모를 때 배워야지. 그리고 현장에서도 젊은 친구도 좋아하고. 아시는 분들 중에 늦게 입문하신 분 있나요? 저희 막내 삼촌이요, 봉투로 그냥 무턱대고 사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6W에 앵콘 틸트 로테이터까지 달고 계십니다. 바빠요. 지금 맨날 일해요. 저보다 돈 더 벌어요. 저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돈 많이 벌었어. 물론 그거 갖고 지금 농담하는 건데 뭐 배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 오히려 잘 됐어요.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남이 하면은 솔직히 걱정 안 하는데 막내 삼촌 시작한다 그랬을 때 작은 아빠랑 저랑 걱정 많이 했어요. 얘 지금 다 때려치고 그냥 봉투 사는 건데, 전 재산 털어서 사는 건데 이거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작은 아빠랑 맨날 손 붙잡고 진짜 기도했어. 그 기도가 와닿았는지 그래도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막내 삼촌 진짜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뭐든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하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지금 당장 살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밖에 가서 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뛰시잖아요. 아 그건 좀 이러시잖아요. 살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헬스장 등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하실 거잖아요. 뭔가 더 달콤하고 더 빠른 방법을 원하잖아. 근데 암에 걸렸어. 의사가 살 빼야 된대. 그러면 당장 저 같아도 허리 수술할 때 의사님 허리 너무 아픈데 어떡하죠? 이제 관리하셔야 된다.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인공 디스크를 누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운동하셔서 관리하셔야 된다. 맨날 걸으셔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고지를 일부러 차를 멀리 대나 한 3km 정도? 그리고 맨날 퇴근하면서 3km 정도 걷습니다. 항상 일부러 걸어요. 걷기가 허리에 좋대요. 저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 한 번에 받아갖고 이제 다음번에는 디스크가 이제 지금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 막내 삼촌 또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걸고서 해야지 그 정도 위치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너도 나도 다 하면은 그 직업이 진짜 가치가 있을까요?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들은 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 투자해야 되고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고 본인이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뭐 따질 것 다 따지면 의사, 변호사, 판사 하면 되잖아요. 중소기업, 대기업 취직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냐 기술을 배우냐, 도배를 하든 타일공을 하든 목수를 하든 그런 게 다 기술이잖아요. 저희도 엄연히 따지면 기능직입니다. 근데 평탄 작업을 하고 돌도 쌓고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 맞춰주는 그런 건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또 실력이 또 정해지는 거고 적성에 맞을 것 같고 친구 공투로 몇 대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근데 나이가 뭐 생활에 지장 없으면 진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은 힘들죠. 그래도 해야죠. 누구 탓할 거예요? 법적으로 최저시급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자주 입장에서도 돈을 써가면서 초보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죠. 투자 개념으로 초보를 키우는 거 아닌 이상 굳이 본인이 손해보면서까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 저번 주에도 이제 제가 아는 소장님이 3더블 좀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좀 젊은 애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애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20대도 괜찮고 30대도 괜찮고 그 친구가 조금 장비 사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보내줘. 뭐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젊은 애를 보내달라는 대차는 또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이게 참 사람마다 신기한 게 저희가 다 똑같은 시간에서 살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다 살잖아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뭐 금수저 이런 건 뺄게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뭐 입원이고 뭐 좀 빼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다 똑같은 시간에서 하는데 누구는 돈 많이 벌고 있고 누구는 거지가 돼 있고 전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이런 거의 차이점. 노력도 정의하기가 결과물에 대해서 노력이 정의가 돼갖고 성공한 결과야지 노력한 게 좀 빛을 발하고 만약에 실패한 결과물을 갖고 이렇게 노력했다 그러면 핑계가 됩니다. 저도 장비 내 거 3더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제가 기사 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하고 이러면 전혀 설득력이 안 와닿듯이 항상 결과물 보여지는 그 세상이 냉혹합니다. 장비 기사도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어제 자격증을 땄어도 내가 450만 원을 받으면서 기사로 들어왔어. 그럼 보여줘야 돼요. 그 450만 원의 값어치. 차주한테는 한 800만 원은 벌어다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쫓겨나지 말아야 되고 따로 면접도 크게 보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면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됨됨이랑 인성 이런 것만 보지 솔직히 저희가 중요한 건 이제 장비 실력인데 이건 또 현장 보내봐야 알거든요. 우리가 얼굴만 봐서 몰라 또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 소리를 떼는 거는 확실히 본인 하기 나름이죠. 본인이 얼마큼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좋아질 거고 자연스럽게 또 그 결과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겁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또 차주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인정을 해줄 거고 그러면서 차츰 올라오면 됩니다. 계속 거듭나려고 그래야지 계속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머무를 건가요? 계속 머물러 있을 건가요?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요? 뭐든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아깝잖아. 젊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 시간들이 아깝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 예전엔 저도 게임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오버워치나 배그 이런 거 저도 많이 했어요. 잘은 못하는데 근데 유튜브를 하고 게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아예 지금은 아예 안 하지만 여러분들도 유튜브 해보세요.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보진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거 찍어 몰려 보내면 전화도 올 수 있는 거고 일해달라고 그렇게 한 건이라도 일전화 들어오면은 그 이득이잖아요. 어차피 뭐 리스크가 없는데 하나도. 유튜브는 진짜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하세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주변에서 뭐라 하는 거는 유튜브 하면서 낼 수 있는 세금이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악플 달리는 거랑 주변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유튜브를 한다고 이런 소리 막 들리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세금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만큼 얻는 게 좀 많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또 유튜브 때문에 또 먹고 살는 것도 있고 일도 좀 많이 들어
들어오고 하세요. 이거 좋은 거 알려주잖아요, 제가. 저는 뭐 유튜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갖고 막 경쟁자가 늘어나고 저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눠 공유하고 다 같이 하면 좋잖아요. 결국에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에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높이까지는 혼자 갈 수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